안녕하세요. 달리셔스 사용자 기반 메뉴 추천 시스템을 개발한 달리팀의 발표를 맡은 권효은입니다. 발표는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린 후 저희의 고민과 개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를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이라면 대다수가 공감하는 기쁨이자 고통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매일 돌아오는 점심 메뉴 고민인데요. 이런 심리가 잘 반영된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 신조어는 전매추로 점심 메뉴 추천을 해달라는 줄임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머로 소비할 수 있는 단어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메뉴에 대한 고민을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달리셔스의 서비스 개발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달리셔스 서비스 구조는 간단합니다. 고객사의 유저가 어플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그 주문 정보를 음식점에 전달하고, 그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음식이 준비되면 고객사에게 배달을 해주는 외식 중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객사의 개인 유저들이 매일 점심에 사용하는 배달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동화되거나 알고리즘이 포함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희 팀은 데이터를 활용한 추가 가치 창출, 나아가 추가 고객사 확보까지 하기 위해 팀에 착수했습니다. 서비스와 추후 나올 모델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가상의 인물 달리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달리씨는 SK 플래닛의 사원이고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건강을 생각해 매일 운동을 하며 샐러드 식단을 의식적으로 먹으려고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런 달리씨는 대부분의 회사 복지에 만족을 하지만 점심 식사와 관련된 달리셔스의 두 가지 불만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식단을 고민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두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맵고 짠 음식이 선택지에 드물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달리씨가 이런 불만을 느끼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현재로서는 매일 알고리즘 없이 수동으로 운영팀이 선택지를 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희는 개인 유저별 취향을 반영해서 매일 자동으로 메뉴가 추천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두 가지 세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화된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저가 매일 메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추천된 메뉴에 대한 유저의 만족도를 제고해 서비스 전체에 대한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각각 다른 관점에서 신경을 썼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목표를 위해서는 DB, 모델, 백엔드, 프론트를 연결하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을 신경 썼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우선 백엔드를 담당한 팀원이 이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위해 AWS RDB의 ERD를 파악하고 테이블 간 의존성을 파악하여 추천 모델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변환, 로드하여 모델팀에게 제공하는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넘겨주면 모델팀은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예측한 결과를 백엔드에 넘겨줍니다. 그럼 백엔드 단에서는 추가적인 서비스상 필요한 제약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추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제약사항을 처리한 후에 그 최종 결과를 프론트엔드에 전달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음으로써 저희는 추천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현업 자원 없이 실제 서비스 제공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다음으로 두 번째 목표인 만족도 상승을 위해서는 높은 정확도와 다양성 보장 사이에 적절한 중간을 찾아서 취향에 맞으면서도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시는 바와 같은 CB, CF,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이고 설명 가능한 CB 모델로부터 고도화된 서비스를 고려한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까지 포함한 모델로 복잡화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돕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달리 씨의 도움을 다시 받아 데이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달리 씨, 즉 개인 유저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음식 주문 정보, 달리 씨가 먹은 음식들의 특징 정보, 그 메뉴들 음식들이 얼마나 매운지 혹은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와 같은 특징 정보, 그리고 취향이 담긴 달리 씨가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혹은 뭐 샐러드 식단을 꼭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지와 같은 취향 데이터를 담은 이 세 가지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달리 씨가 먹은 음식 정보에 대한 데이터만을 가지고 추천 점수를 그리는 방식을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초기에 저희는 우선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추천 모델링 방법 중 하나인 컨텐츠 베이스드 모델을 구상을 했고, 해당 모델은 한 번의 주문 데이터만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가 적은 콜드 스타트 유저 혹은 특이 취향 유저에 대한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최근 데이터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메뉴에 대한 다양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음식 특성에 대한 가중치 조절이 직접 가능하다는 점에서 CB 모델을 최종 모델에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CB 모델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룹별 주문을 하는 달리셔스 서비스의 특성상 같은 그룹과 유저의 상관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반영할 수 있는 음식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필터 버블과 같은 메뉴 수렴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순히 비슷한 음식을 추천해주는 것이 아닌 유저의 행동을 고려한 조금 더 섬세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를 위해 달리 씨가 먹은 음식 정보뿐 아니라 과거 주문 데이터를 반영한 CF 모델을 구상을 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학습 기반이 아닌 메모리 기반의 모델로 설명 가능한 모델이라는 장점에 기본적 성능이 보장되는 모델이어서 CB보다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음식 자체를 활용한 모델보다 음식 정보를 기준으로 추천을 함으로써 푸드 아이디 추천보다는 수렴 현상이 완화되는 장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KNN 기반의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메모리 절약을 할 수 있고 유저의 경향성을 더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초기 달리셔스가 요구하시는 성능을 낼 수 있었으나 저희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앞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직관적인 모델을 넘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저 패턴을 기계학습으로 하는 모델을 찾아보자고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 달리 씨가 먹은 음식들의 정보와 유저 취향 정보를 학습시켜 달리 씨가 각 음식을 선택할 확률을 예측해주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모델을 위해서는 클릭 데이터 형식의 데이터가 필요했는데요. 원래 저희가 받은 주문 데이터는 클릭 데이터 형식은 아니었지만 그 주문 데이터 중 노출된 아이템 정보를 각 유저에 멀지해서 노출 아이템 중 선택한 조합은 1, 아닌 조합은 0으로 전처리를 해주어 CTR 데이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CTR 예측 모델을 위해 다양한 회귀 모델을 옵셔널로 튜닝한 결과 범주형 변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캣부스트를 비롯한 라이트GBM, XG부스트 모델을 합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해당 모델에 학습시킨 유저의 취향 정보와 음식 정보들이 모두 범주형 정보이기 때문에 캣부스트 모델이 성능이 잘 나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아가 추천 딥러닝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논문 및 현업 사례를 연구했지만 현업 사례는 각 기업의 데이터와 서비스에 핏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달리셔스 서비스에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유명한 기본 모델인 NCF, YGNDIP, DBFM 위주로 공부하여 응용해서 모델링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를 위해 해당 모델들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NCF 모델은
고차원의 특성과 상관관계 반영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전 학습한 모델을 사용할수록 성능이 좋아진다는 점에서 주기적으로 학습과 예측을 시켜줘야 되는 달리셔스 서비스의 특성상 장점이 되는 모델이라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모델링을 해봤을 때 논문에서 나온 성능보다 높은 90%의 힛 레이시오 성능을 보일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고 직관적인 모델이라 사용을 했습니다. 딥FM은 특성 간 상관관계를 1차원, 2차원뿐 아니라 고차원까지 학습하는 모델로 조금 더 섬세한 유저 취향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 사용했습니다. 와이드앤딥은 딥FM과 비슷했지만 특성 정보에 대한 엔지니어링을 모델 엔지니어가 직접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희가 프로젝트가 끝나고 달리셔스 측에서 시스템 응용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제외하였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만든 각 모델의 역할과 저희가 이 모델들을 모두 합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B 모델은 말씀드렸다시피 콜드 스타트 처리와 음식 정보에 대한 가중치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종 모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반면 CB 플러스 CF 모델은 비교적 다양한 아이템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고 설명 가능하면서도 유저의 행동을 반영한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메모리 때문에 CF 기반 모델을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데이터 양과 고도와 단계에 따라 머신러닝의 성능이 뛰어날 경우와 딥러닝의 성능이 뛰어날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두 가지 모델을 포함을 시켰고요. 특히 딥러닝의 딥FM 모델은 특징 정보 간 상관관계를 가장 많고 깊게 섬세하게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과 딥러닝 중에 딥FM 모델은 클릭 데이터, 즉 노출 음식 중에 선택한 음식에 대한 예측을 위해 고안된 모델이기 때문에 유저가 메뉴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하는 달리셔스의 비즈니스 목표와 합일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설명 가능하면서도 취향을 섬세하게 반영한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런 각 장점을 살려 최대한 모델단에서 수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더해 이틀 연속 같은 메뉴가 나오면 안 된다는 달리셔스 서비스의 특성상 확실한 중복 방지를 위해 백엔드 단에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제약 조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고민과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어플로 나타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AI 추천 보라색 박스가 쳐진 부분이 저희가 추천한 메뉴입니다. 현재로서는 어플이 리뉴얼되고 있는 상태라서 배지 형태로 추천이 되고 있지만 리뉴얼이 끝나고 나면 하나의 추천 메뉴가 자동으로 매일 선택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맨 처음 말씀드린 전 매출을 직접 말할 필요 없이 달리셔스 어플을 이용하면 고민 없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유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 만족도가 높아지고 달리셔스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셀링한 결과 2만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기업 스파크 플러스를 설득해 현재 활성 유저의 20배 가까이 되는 고객사와의 계약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유저 반응은 곧 있을 서비스 출시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지만 저희는 이 계약으로 프로젝트의 초기 목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가치 창출, 추가 고객사 확보를 달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같이 고생한 팀원들의 개인 이력서나 기수로 연결되는 QR코드를 보여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이상 달리셔스 추천팀 달리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발표 인상적으로 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 목적에 맞는 유스케이스는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잘 정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결국 목표는 이런 추천으로 인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모델일 것 같은데 그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 성능 파악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들은 오프라인 성능 평가를 위해 각각의 성능 평가 지표들이 있고요. 머신러닝은 AUC 성능 평가 지표를 사용하고 있고, 딥러닝은 NCF 모델에서는 힛 레이시오랑 NDCG를 보고 있고, 딥FM 모델에서는 똑같이 클릭 데이터이기 때문에 AUC를 성능 평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CB랑 CF 모델은 오프라인 성능 평가를 하려고 해도 학습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서비스 출시 이후에 유저들의 반응을 보는 온라인 성능 평가를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이제 달리저스 기업의 사정상 서비스 출시가 미뤄지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오프라인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성능 평가를 하고 최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위해서 최적화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실제 이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성능 평가를 위한 매트릭은 생각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실제 서비스가 돌아가기 위한 성능 평가라고 하시면 오프라인 매트릭은 이 모델을 돌리고 성능 평가 매트릭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적용하고 이 모델로 이 서비스로 인해서 실제 비즈니스 목표에 맞는지. 저희가 서비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원래는 서비스 출시가 2주 전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서비스 출시 이후에 출시 전이랑 고객사별 유저의 이용률을 비교를 첫 번째로 하려고 했었고, 또 서비스 출시 이후에 그 메뉴에 대한 별점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별점 데이터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했었고, 또 그런 별점 데이터는 익스플리시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익스플리시트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모델링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 출시가 미뤄지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과제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하고 관심이 많은 과제인데, 네. 저도 항상 점심 먹을 때마다 고민이거든요. 회사에 2가지 메뉴만 나오는데도 뭘 선택해야 되나.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 과제,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든지 이런 과제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의 선택이거든요. 네네. 데이터가 가비지 아웃,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래서 그 좋은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여기 선택한 데이터들 말고 고려하셨던 데이터들은 없을까요? 이게 네. 고려했던 데이터의 전부인지. 저는 음식을 선택할 때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하는 데이터가 여기 없어서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프로젝트 초기에 데이터의 어떤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문 데이터만을 활용하기도 해보고, 이제 음식 데이터나 유저 정보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기도 했고, 혹은 CTR 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해봤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음식이나 주문자 정보에 대한 피처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멘토님이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한 설문조사 그 질문 리스트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문항까지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서비스 출시 이후에 또 바꿔서 다시 수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스파크 플러스가 들어오면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고 새로 이제 데이터를 들어오는 거를 모델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질이 좋은 데이터로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그 과제를 진행할 때는 저희 과제 주변에 있는 목적하는 것에 되게 집중하기 쉬운데, 그러니까 메뉴를 선택하고 주문하는 거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음식이랑 나에 대한 것만 있는데, 사실은 계절적인 거, 날씨, 제 음식을 결정할 때 사실은 비가 올 때, 뭐 날씨가 추울 때 굉장히 많이 제가 음식을 선택하는데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때 선택해야 되는 데이터는 좀 폭넓게 그 과제와 관련된 주변의
그 2차, 3차 데이터들도 좀 고려하는 것이 과제 결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궁금증인데 이 발표를 하실 때 텍스트 위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럼 가시성에 대한 어떤 그 가중치 조절이라던가 그런 거의 결과들이 모델에 따라 좀 다를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그래프를 활용한다던가 그 과제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결과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줬으면 조금 더 전달력이 좋았지 않았을까. 그 나중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날씨 정보나 이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날씨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러려면 또 유저 데이터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 이후에 그 유저 데이터에 포함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성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표 구성을 할 때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모델이 되게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처 포함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발표를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발표 자료에서 다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보면은 6명이잖아요. 네, 팀원분들이 보니까 다른 조에 비해서 팀원들이 가장은 아니죠. 다른 조도 6분 계시니까 그러면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떤 툴이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협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생겼던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팀들은 이 공덕에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저희는 그 달리셔스 회사에 가서 거기서 이제 현업자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팀원들끼리 협업하거나 회의할 일이 생기면 회의실을 사용해서 그때그때 이제 소통을 했고요. 또 저희 멘토님과 하루에 한 번씩 그 스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달리셔스 슬랙을 사용해서 이제 전달하고 전달받는 과정을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계획을 만들었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문제로 갑자기 탁 하고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원래는 서비스 출시를 직접 하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성능을 높인다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한 진행을 못했던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결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딥러닝 부분을 맡고 저희 팀원 중에 머신러닝 모델링을 한 팀원이 있어서 저희가 GPU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GPU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결국 GPU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이제 모델을 시간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 또 이제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교수님과의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도 교수님이 일정 때문에 진행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대신 그만큼 더 전문성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논문이나 다양한 학회 자료들을 찾아보는 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첫 번째 발표 달리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